안녕하세요. 예술 매니아입니다. 자, 저는 서촌 갤러리를 서울에 있는 서촌 갤러리를 자주 가는데요. 거기에 조금 괜찮은 전시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중에 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전시회를 우연히 찾아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시의 제목은 Who with What이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딱 들어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여기 이런 여러 가지 전시가 있지만 제가 제일 인상적이라고 꼽았던 부분은 바로 이 가구 그리고 이 가구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게 가구가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옆에도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잘 보시면요, 이렇게 그림자가 튀어나오고 있죠. 이게 뭐냐면 저의 생각은 그래요. 사람들은 가구에 대해서 도구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목적으로만 생각을 하거나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렇게 가구가 입체성을 드러내고 그것과 빛과 결합이 되면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존재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놓지 않은 이 그 가구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예술가께서는 이 가구를 일부러 빛과 비스듬한 부분에서 충분히 그림자를 음미하게끔 세팅해 놓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거는 존재의 목적을 위한 전시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가구가 이렇습니다. 중간이 비어 있어요. 자, 이런 비어 있는 부분들은 가구를 목적이 아니라 이제 수단으로만 보게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워 놓을수록 이 질량이, 그러니까 무게가 하중이 분산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꽉 채우고 최대한 밀도 있게 집어넣는 것이 가구 혹은 이 책장을 책장으로서 써먹기 위한 최고의 방법인데, 자, 반대로 이거는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재밌는 게 뭐냐면 떠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조금 올려놓기만 해도 그냥 폭삭 주저앉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게를 이제 잘 견디지 못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장이나 이런 것들은 늘 바닥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바닥으로 떠 있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상당히 의미 깊었습니다. 김진수의 꽃이란 시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굉장히 유명한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자, 이 시에서처럼 이 가구들 또한 일반적으로 책을 목적으로 놓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가구를 일상적인 맥락에서 떼어내서 예술의 일부분을 탁 놓는 순간 고유한 맥락이 살아나면서 하나의 꽃이 돼버리는 것처럼 가구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가분의 의도를 제가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제 틈새 같은 부분도 가구에서 존재 그 자체로, 본질 그 자체로 도약하고 있는 그 순간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의 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작품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요거는 상당히 규칙적으로 보이죠. 근데 규칙적이지만 규칙이지가 않죠. 잘 보면은 균형적이지도 않고 끝이 되게 모호하게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대각으로 향하는 것 같지만 그 대각이 일정치 않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것은 고의적으로 규칙성을 파괴하고 있는 앞의 모습과 연속선상으로 놓여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흰색 선이 마치 이 가구의 흰색 선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은 전시에 놓인 이 작품 또한 정형성 속의 비정형성을 통하여 아까 몸짓에서 꽃으로 화하고 있는 그 느낌처럼 이 예술작품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의미를 갖게 되는 그 형상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이 추상화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건 뭐하는 짓이야라고 하지만 저는 이런 특정한 몸짓들, 특정한 요 행동들이 일반적인 규칙성을 파괴함으로써 더 나아가서 대칭인 듯하지만 대칭이 아닌 듯한 이 모호한 이 느낌들을 고의적으로 작가가 이렇게 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 무미건조한 이대로 그냥 똑같이 띡띡띡 했으면은 아무렇지 않은 것들의 미묘하게 사소한 균열의 균형을 파괴하고 있는 이 동작들이 이것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미묘하게 예외적인 것들이 전체를 살아있게 만드는 느낌을, 역동성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큰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3분할, 4분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죠? 이런 식으로 일부러 또 요건 뭐지? 규칙적인 듯 하지만 규칙이 아닌, 자연스러운 듯 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또 모두가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은 그 느낌들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작가는 힘을 실어줌으로써 이것 자체가 목적이고 이것 자체가 하나의 가치를 갖게끔 끊임없이 푸시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 이 가구의 중간에 뚫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작가가 뒤에 있는 이 계단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일부러 이렇게 요 가구를 여기에 놓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그리고 이 틈새를 인도하고 있는 이 동물들, 이 동물들이 그냥 놓인 게 아니더라고요. 이 동물들을 통해서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 가구의 본질적인 부분들, 더 이상 가구가 가구가 아니고 예술로 화하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보여드린 요 그림의 동물들, 요 사물들은 궁극적인 어떤 진리로 향하게 하는 이정표이자 그것을 간접적으로 안내한다는 측면에서 저 인도의 그 카마수트라 사원이 이제 카주라호 사원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오쇼 라즈니시라고 하는 인도의 구루에 의하면 카주라호는 하나의 거대한 함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돌을 닦는 궁극의 진리를 향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행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조차도 이용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원의 이제 겉테두리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야한 것들이 아주 무흐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휩쓸리게 되면은 이 사원의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이제 석상들이 하나도 없어요. 고요 그 자체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쇼 라지니시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진리의 본질로 다다르기 위해서는 우선 너가 바깥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즐기고 가라. 그리고 그것 너머로 너가 문득 욕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너머로 걸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했던 거를 제가 20년 전에 어떤 책에서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동물들 또한 같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 가구의 본질, 그 진리를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순간 시선이 뺏기거든요. 귀엽다 하고 시선이 뺏기지만 실제로는 궁극적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것, 우리가 캐치해야 할 것은 가구의 본질들인 셈이었던 거죠. 네, 아주 귀엽죠.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서 보면 아주 귀엽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친구도 아주 귀엽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미묘하게 다르죠. 요건 돌이에요. 요건 가구예요. 즉 부조화를 이미 작가가 상징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단순히 귀엽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서로 다른 사물들이 이게 이형적으로 접합이 되어 있을까? 왜 얘는 노란색일까? 왜 얘는 이럴까라고 사소하지만 집요하게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는 본질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이 친구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해 안 됨이 곧 목표가 아닐까? 이 친구와 이 가구 전체가 결합을 함으로써 이해 안 되는 것, 쓸모없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 전체를 느끼게끔 작가가 의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Who with What이라고 하는 미술 전시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작가는 함정을 숨겨놨어요. 귀여운 동물들의 시선을 뺏기면은 정말 본질을 놓쳐버릴 수가 있죠. 본질은 그것들 자체가 일상생활과 다른 맥락이 놓임으로써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화할 수 있고 가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구멍이 뚫리는 듯 쓸모없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쓸모없음이 우리가 일반적인 가구나 뭐 책장이나 이런 사물들을 예술로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장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느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점시에는 좀 더 편안하고 재밌고 유익한 동영상으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